공개적으로 첫째가 둘째를 깐 거죠. 이건 솔직히 진짜 충격이었어요. 누나가 나를 공개적으로 깠는데 왜 엄마는 가만히 있느냐.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경제 산업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 해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무슨 옛날 얘기나 아니면 소설 얘기 전해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팩트를 기반으로 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한진과 남매의 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작년 5월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고 나서 한진그룹이 총수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삐걱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남매난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짜로 싸우게 되면 지분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었어요. 이 관련한 정리 내용은 제가 지금 위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쨌거나 그때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점입 가경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좀 많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지난해 12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12월 중순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독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불만과 함께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과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까지 밝혔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경영권 대결, 그리고 지분율 대결도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희한하고 특이한 일이죠. 물론 이전에 롯데에서 그 형제난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롯데 쪽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자면 두 형제가 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싸우긴 했었는데, 사실 두 사람은 거의 이전부터 남남 사이였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싸움이 바깥으로 퍼져 나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 특히 한진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그룹 재벌가 가족 중에서도 좀 남매 간의 우애가 그나마 돈독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고 조양호 회장도 유언으로 가족들끼리 화합 잘해서 경영 잘 해나가라 라고 유언을 밝힌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첫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하고 셋째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이래저래 각자 사고를 크게 치면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잡음이 덜한 조원태 회장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가지고 또 총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아주 공개적으로 첫째가 둘째를 깐 거죠. 아주 대놓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불발되면서일 거다라는 평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한진그룹 임원 인사를 계기로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막내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도 이미 지난해 6월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 전 부사장도 진행 중이었던 재판만 좀 일단락이 되면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지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지난해 한진그룹 연말 임원 인사를 봤더니 조 전 부사장이 포함되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조 전 부사장의 측근들이 모두 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조원태 회장의 측근들이 차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조 전 부사장이 뚜껑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11월쯤이었어요. 조원태 회장이 뉴욕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공산업에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은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한진그룹 내에서 이익이 안 나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호텔 레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 레저 사업을 누가 이끌어 왔었느냐? 바로 조 전 부사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있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쓰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분야이기도 했고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칼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로도 있었고, 그 레저 기업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는 왕산 레저개발 대표이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 전 부사장이 만약에 이번에 경영권을 다시 갖게 된다면 아마 호텔이나 레저 사업 쪽을 맡지 않을까
전망이 됐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뉴욕에서 공개적인 기자 간담회에서 항공산업에 주력하고 이익 안 나는 것들은 정리하겠다라고 말해버리니, 그리고 여기에 임원 인사에서는 자신의 측근들은 다 배제가 돼버리니 진짜 폭발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불만도 드러내고 동생인 조원태 회장을 저격하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 조 전 부사장이 얘기했었던 다른 주주들과의 협의, 여기서 다른 주주들은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하고 또 반도건설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현실화돼서 조 전 부사장이 이 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조원태 회장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 남매 중에서 첫째와 가장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명희 고문까지 만약에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어떤 지분율이나 표 대결에서 조원태 회장이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한진가로서의 가장 큰 타격은 경영권이 한진가 안에서 한진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조 전 부사장이 진짜 빨리 경영권으로 복귀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3월 주주총회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 영화 상류사회를 보면 거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대사가 계속 뇌리에 돌더라고요. 거기서 극중 한 변호사가 수혜 씨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재벌들은 재산 다툼을 해도 재산이 단 밖으로 흐르게 하진 않는다. 이런 대사였는데 이 말이 참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남매끼리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결국에 어떤 재산이나 경영권은 가족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조 전 부사장의 입장문이 발표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얼마나 로맨틱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 조 회장하고 이 고문하고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소식이 뒤늦게 외부에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나를 공개적으로 깠는데 왜 엄마는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사태가 되기까지 왜 엄마는 묵인하고 있는 거냐 라면서 조원태 회장이 폭발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막 화병 깨지고 유리창 깨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 고문이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외부로 공개가 됐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막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때문에 총수 일가 그리고 남매 간의 경영권 다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물론 논란이 되고 나서 조 회장하고 이 고문이 공동 명의로 표면적으로는 훈훈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감정까지 한 번에 정리될 리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이 고문은 조 회장보다는 조 전 부사장이랑 더 각별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감정까지 해결이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하게 흘러가긴 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한켠에는 재벌들은 재산 다툼을 해도 재산이 단 밖으로 흐르게 하진 않는다라는 그 대사가 계속 떠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조 전 부사장이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조원태 회장을 끌어내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이건 솔직히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남매들끼리 이제 싸우자, 이제 너와 나은은 남매가 아니라 그냥 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 공격을 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가시화된 거죠. 이 조 전 부사장과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의 공동 입장문을 보면, 한진칼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금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 3월 주총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셋이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 입장문을 보면 이 세 주주가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KCGI나 반도건설은 각자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흘러갈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으나,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표대결에서 동생을 이긴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일단 말은 해놨으니까 당장의 이익은 없을 수가 있는 건데도 이런 결정을 한 건 그만큼 남매 간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진가 안에서 이때까지도 이명희 고문하고
조현민 전무하고 여전히 조 전 부사장의 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와 그러면 진짜 조원태 회장 쉽지 않겠다. 그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뜩이나 반도건설이 조 전 부사장하고 손을 잡은 게 이명희 고문의 작품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 조양호 회장이 살아있을 때 반도건설 회장하고 이 조양호 회장 내외하고 가까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도 이명희 고문의 역할이 좀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는구나. 조 회장 위기감이 진짜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사 기억나시죠? 재벌들은 재산 다툼을 해도 재산이 단 밖으로 흘러가게 하진 않는다.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명희 고문하고 조현민 전무가 다음 달에 있을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고문하고 조 전무는 2월 4일에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한진그룹의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진그룹의 안정과 발전에 힘써주기를 기원한다 라고 밝혔죠. 딱 그 영화 대사죠. 그런데 이러는 동안에도 조 전 부사장하고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은 우호 세력을 계속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전문 경영인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군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면서 지분율 싸움도 팽팽한 상황이라 이제 진짜로 3월 주총 그 표 대결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어때요? 진짜 드라마 같죠? 반전에 반전도 있었고 이 편이었을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반대편에 붙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연합이 형성되면서 현재 총수의 반기를 드는 그런 드라마들이 지금 한진가 그리고 한진그룹 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분율과 관련해서 숫자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게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단순한 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관전 포인트는 조원태 회장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하고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 그리고 정말로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가족 안에서 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될까? 이겁니다. 3월 주총 결과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